안녕하세요. 차강입시의 김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 원장입니다. 네, 되게 한 원장님하고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 그냥 바로 시작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들은 이제 건동홍숙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상위 탑 15위권 안에 있는 대학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잖아요. 현실적으로 인문계 일반고 학생들이 가장 선호? 아니면은 중요시 여긴 학교죠. 주목도가 높죠. 그러니까 최소 요 라인 정도는 합격을 해야. 그렇죠. 그래도 내가 이제 소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어떤 그런 기준점 정도. 이런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주에 한번 얘기했던 중앙대, 경희대, 내대 시립대 라인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여학생들한테 숙명여대까지. 그러니까 요 정도에 솔직히 들어오면 입시에 성공했다. 아니, 그래도 인서울. 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대학들인데, 우선은 이제 요 라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수능 최저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수능 최저가 없냐. 요걸로 일단 좀 구별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건국대하고 동국대는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홍익대하고 숙명여대는 이제 수능 최저가 존재를 하고, 또 하나는 전형 요소에 단순 교과 100%냐, 아니면 우리가 그 이전에 봤던,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성균관대, 아니면은 이제 경희대처럼 서류 평가 요소를 반영을 하느냐, 로 또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네요. 그쵸. 그러니까 건국대하고 동국대는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다만 교과 100이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으로 무조건 붙는다라는 보장이 존재하지 않은 변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홍익대하고 숙명여대는 교과 100이에요. 무조건 내 내신에 확신만 있으면 지를 수 있는데, 수능 최저를 내가 맞출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기도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라인이 학생들이 각자 갖고 있는 장점에 의해서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학교를 내가 지원하는 게 더 좋으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보는 대학은 건국대입니다. 건국대는 2022 입시 때만 해도 원래는 교과 100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바꾼 겁니다. 작년부터 서류평가에도 30%를 집어넣고 수능을 없애버렸네. 그렇죠. 기존에는 원래 이하 모라고 하는 수능 최저가 존재했는데 폐지시켜버렸죠. 그리고 올해 작년과 동일한 전형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교과 70에 서류평가 30이에요. 그리고 이 건국대는 이제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 반영 교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과 70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한국사를 반영하는데 인문계열, 자연계열 상관없이 전부 다 반영합니다. 모든 과목? 예. 저 6과목을? 예, 전부 다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 지원생 중에서 뭐 사회나 한국사를 조금 등한시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교과 전형 자체가 계열별로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서류평가 그럼 30%가 뭐냐? 바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서류평가를 합니다. 이게 경희대하고 똑같죠. 그러면 정성평가의 내용이 뭐냐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교과 이수 노력, 그 다음에 이제 성취. 그러면 결국 얘네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네 내신 좋다고 아무데나 쓰지 마라. 교과지만 우리는 정성평가를 통해서 네가 지원하는 모집단이 어울리는 친구인지 확인하겠다. 결국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형 교과라고 이제 일반적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전형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그냥 단순 내신 좋은 애가 아무데나 찔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겠죠. 왜냐면은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학과를 지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 몇몇 대학들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할까? 결국에는 들어와서 다른 학교로 런하려고 하는 이탈자를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점수 맞춰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가 평상시에 관심 있어 하는 과를 써라? 이런 그리고 얘기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런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 학교 쭉 다니더라.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종합전형에서 요즘에는 자소서도 없고 면접도 되게 그렇죠.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면접까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평가 요소에서 많은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일정 이상의 비율은 교과전형으로 뽑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교과전형에서 뽑는 친구들을 그냥 뽑아서는 결국에는 내신 등급에 맞춰서 들어오는 애들, 우리 학교를 4번이다, 5번이다, 6번이다 생각하고 들어오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학 입장에서도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된 친구들, 어느 정도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학교가 요구하는 것에 타겟팅을 해서 준비한 친구들을 그래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 결국에는 아주 우수한 내신을 갖고 있는 애들도 떨어지더라. 반대로 아주 우수한 내신은 아니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이 붙는다더라. 라는 요 카더라가 성립이 되는 거죠. 제가 보는 개인적인 부분. 요거를 특히 건국대 그리고 조금 이따 볼 동국대가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인문계열부터 한번 입시 결과를 보시면 올해 조금 좀 바뀐 거는 기존보다 올해는 요런 몇몇 학과들이 더 늘렸어요. 원래 뽑지 않다가 우리가 여기도 이제는 지역균형적으로 뽑겠다 모집 인원. 근데 나머지들이 전통적인데 보시다시피 22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가 한 1.82예요. 1.82. 그리고 23 평균이 한 1.9예요. 1.9. 그런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22대만 해도 교과 100이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존재하던 시기. 반대로 23도 바뀌었죠? 교과 70에 이제 서류가 30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가 존재할 때보다 당연히 수능 최저가 없어지면 내신 능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1.9 오히려 내신 다운됐네. 것은 조금 낮아졌죠. 네. 그러면 과연 왜 낮아졌느냐? 바로 30%. 서류 30이라고는 정성평가가 굉장히 생각보다 큰 변수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학 입장에서도 단순 내신 좋은 애들보다는 아까 얘기한 어차피 1등급은 1등급이라고 저는 건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이나 1.99나 무슨 차이가 있냐. 심하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2.0이나 1.0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 지금 학교에 있는 인원들이 진짜 많아야 300명? 일반적으로 200명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1등급 받을 수 있는 인원이 4% 기준하면 8명이야. 10명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2등급까지도 11%면 2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박 터지게 싸우는 세상인데 이거 대학이 모르겠냐고. 알잖아.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 등급 간의 격차는 점점점 줄이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점수의 격차를. 대신 요런 서로평가나 아니면 뭐 수능 최저나 옵션을 통해서 걸러내는 거죠. 일종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자정작용을 서로평가 요소가 해주는 게 아닌가. 단순 숫자만 봤을 때 누가 더 좋은 친구냐를 우리가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몇몇 특정 과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도 지금 내신 등급 컷들이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어요. 아주 인기 있었던 예를 들면 영어 교육과 22대 1.31이었어요.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데. 그런데 1.89까지 떨어졌죠. 그럼 거의 0.5가 넘게 떨어졌죠. 5.5면 꽤 그러면 크네. 건대를 쓰는 애들 입장에서 0.5등급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솔직히 일반적으로는 못 붙어. 교과라고 하면. 원래대로라면 힘들죠. 붙을 수 없는 정도 아니면 예비 순간 맨 끄트머리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들고 애들인데 돌아서. 얘네가 50% 컷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뭘 보겠어요? 서류평가 요소에서 얼마만큼 우리 모집 단위에 맞는 뭔가를 준비를 한 친구들인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됐고 요게 올해도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올해는 요거보단 내신 것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 한 번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었던 22 입결과 23 입결의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까 한 1.86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 0.05 정도. 그래서 한 1.85 정도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 1.85 정도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선호하는 학과를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모집 단위를 맞추면 세팅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말이 우리가 1.85, 1.85지 1.85면 어마어마한 성적이에요. 솔직히 중견 외시에 붙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성적인데 이 성적대가 건대까지 내려오는 거죠. 왜? 항상 얘기하자 인문계는 대체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자연계열 볼까요?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인문계에 비하면 모집 단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 대학들이 인문계열 학과든 자연계열 학과들을 더 세분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자연계 친구들이 잘 노리면 솔직히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유리하죠. 솔직히 현실적으로. 일단은 자연계열 전체적인 걸 봤을 때 22 평균 입결 기준 하면요. 일단 1.82.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과 100의 수능 최저가 존재해야 됩니다. 네. 근데 23 평균 기준하면 1.81. 서류 평가 30%가 들어가고 수능 최저가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인문계하고 좀 다른 결과값이 나오죠. 그러네요. 거의 비슷하죠. 네. 수능 최저가 있을 때나 수능 최저가 없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 대신 교과 100이 아닌 서류 30이 들어갔는데 그 얘기는 확실히 요 자연계는 우리가 얘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인문계에 비해서는 좀 더 명확한 것들이 많고 학생들 활동 내용들이나 세특을 봤을 때 얘네가 인문계에 비하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집 단위에 대해서 좀 더 뚜렷함들이 더 크잖아요. 자연계들이. 아무래도 그렇죠. 화학과다, 네. 뭐 기계과다, 나 수학과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잘 되어 있다. 애들 전체적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서는 뭘 볼 수밖에 없냐? 내신 등급 컷을 조금 더 많이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거기에 어차피 모집 단위 요 정도를 쓰는데 의미 없는 단위에 내가 내신이 좋으니까 쓴다? 안 그래 얘네들은. 자연계는 딱딱딱 정해져 있어. 자기가 원하는 학과들이. 조통나고 거기 쓴단 말이야 얘네들은. 도망가지 않아 자연계 얘네들은.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는 확실히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반영 요소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내신 좋은 애가 붙은 거 아니에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아이고 그 얘기 이렇게 길게 하시네.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연계다 보니까 학생들이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하는 자기가 원하는 과가 그러다 보니까 정성적인 그 평가는 거기서 거기고 진짜 숫자 내신이 좀 더 유리한 애들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물론 차이가 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근데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비슷비슷하다. 올해 자연계열에 대한 예측도 뭐 큰 차이 없이 한 1.8 기준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겠냐.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거보다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1.9까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보고 있는 그냥 그 과정치로만 보면 1.8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다만 변수가 분명히 존재하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나 이런 대체제들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반사 이익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존재하다 보면은 그렇겠죠. 컷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1.8에서 오히려 얘네도 1.9 라인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2까지 안 가네. 2까지는 좀 쉬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돌고 돌아서 어쩔 수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50% 컷이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붙는 애들 중에는 2등급 초중반에도 붙는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70% 80%컷 가면 학교 입장에서 내신보다는 정성평가 비율 더 많이 보는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평균만 보면 그래도 1등급 후반대에서 2등급 완전 급초반대에 있는 애들의 경쟁이다. 거기서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의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동국대입니다. 이제 동국대도 건국대하고는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좀 차이가 있는 건 뭐냐? 교과 반영 과목이 틀려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문계는 국수형 한 이거는 공통이에요. 네. 사회까지 해서 상위 10과목만 등급을 반영하고 매년 똑같네요. 네, 자연계는 국수형 한 기준에서 요 과학 해서 상위 10과목. 그러니까 네. 얘네는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잘한 10과목만. 거기에 계열에 맞는 과목을 분류해놨어요. 이게 건대하고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요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엄청난 혼란이었어요. 왜냐?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입시 결과를 전 과목을 기준한 등급만 보여줬어요. 10과목에 대한 내신 컷을 안 보여주다가 올해 작년에 대한 입시 결과를 이 10과목에 대한 내신 컷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조금 더 뚜렷해지겠죠.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뭐냐면 얘네의 종합평가는요. 아까 얘기한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형적인 종합전형 서류평가입니다. 다 봅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사회 서로 다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대하고 틀려. 이게 교과예요,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형 교과죠. 네. 예, 종합형 교과라고 이제 일반적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건대하고 동대가 같은 어떤 수능 최저가 없고 뭐 전형 요소에는 서류 평가가 들어간다 하지만 결은 또 틀려. 바라보는 지향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건대를 붙는 애가 동대는 떨어질 수 있고요. 건대를 떨어지는 애가 동대는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붙기는 좀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둘 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를 쓸 때도 생각을 잘 하고 써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면 요 10과목에 대한 등급 반영 점수가 10과목에 1등급 그렇죠. 올 1이다 그러면 10점 만점을 줘요. 근데 2가 떴다 네. 그러면 9.99야. 아, 여기서 3이 떴다 그러면 9.95야. 그러니까 등급 간의 이 점수가 0.01점 0.05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점수의 간격 차이 되게 줘. 야, 그러면 결국은 저 서류 평가로 이걸 이게 뒤집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잖아? 네. 그런데, 자, 봅시다. 결과- 요게 인문계 입시 결과예요. 네. 일단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 22 입결은 전 과목이에요. 학교에서 원래 이때만 해도 전 과목에 전 대한 과목. 입결을 네.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 다 2등급이죠. 이때네. 거의 2등급 돼요. 네. 2등급 라인에서 걸렸다. 그런데 23 입결은 어떻게 보냐면, 요 10과목에 대한 점수 한번 보였어요. 네, 보세요. 야, 이게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인데 1.01부터 쭉 해서 지금 보시면 불교학부 빼고 네. 다 1.64죠. 그러면 평균이 몇이냐면 요 23만 기준하면 1.31이에요. 23만 하면 평균이 1.31인데 그럼 도대체 학교 지우고 이거만 딱 보면 네. 서울대네. 1.31이면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냐? 2등급이 2과목 이상 나오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총 10과목 중에 8과목은 1등급이 나오고 2과목만 2등급이 나와야지만 1.4가 나오네요. 1.3. 그러니까 대다수가 어떤 애들이냐? 거의 다 한 과목 정도만 2등급 나오는 거야. 다 1등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0.01이 얼마 점수 차이 안 나니까 와 이렇게 되면 올 이 찍은 애도 되겠거니 이런 생각하잖아. 근데 실제는 안 그 되네. 정도까지는 오기가 쉽지가 않다. 50% 평균 컷을 했는데 1.31이에요. 제일 여유 있다는 게 식품산업관리학부가 50% 근데 1.64예요. 그럼 2등급이 최소한 절반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동대 인문계열은 1.3 이게 기준이 아니라 2등급 개수가 5개는 넘어가면 안 돼. 무조건 1등급 절반에 최소한 2등급 절반에서 1.5는 맞춰야 된다. 아무리 못해도. 야, 그러면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랜 싸움이네. 보시면 역사교육 1.01이에요. 사회복지 1.03, 교육 1.03, 경찰행정 1.09. 원래 동국대 인문계열 하면 사범대하고 경찰행정이 제일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네. 왜 유명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학과 이렇게 1.1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편식하는 애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편식하는 애들한테는 여기는 꿈의 대학이지. 약간 엘도라도 같은 여기를 써야 돼. 무조건 여기서 끝을 봐야 돼. 그러니까 진짜 특정 교과목에서만 매우 우수한 애들 입장에서는 동국대를 정말 전략적으로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만큼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총 시험이 10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문계니까 국어하고 영어에 진짜 완전히 특화된 애야. 그러면은 올 찍으면은 진짜 1.6 나오네. 다만 얘기했지만 서류평가 30%가 종합전형 형태다 보니 아니, 거기서는 그렇죠. 좀 가르겠지만 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학원 역량도 서류평가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솔직히 내신에 대한 영향력은요 저는 건국대보다는 동국대가 조금 더 센 것 같다. 아,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좀 요 부분에서는 10과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1등급이 라인업이 잘 갖춰졌냐 요것도 봐야 되고 당연히 종합전형 형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집 단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도 똑같은 메시지야. 함부로 쓰지 마라. 네가 아무리 10점 만점 다 받아도 나머지 좀 판단해라. 다만
우린 대신 그냥 10과목만 반영해줄게. 너가 몇몇 과목 못했다. 뭐 예를 들면 자연계 애들 한문 9등급 나왔어? 괜찮아. 뭐 이런 거지 뭐. 그리고 뭐 인문계 애들한테 너 정보 9등급 나왔어? 괜찮아. 너 국수형 잘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아까 왔던 건대는 일단 다 잘해. 다 잘해라. 일단 너희 다 잘해야 된다. 하나라도 빵꾸 나면 너희 털린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동국대 자연계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22입결은 말씀드렸던 이제 전교과, 네. 여기는 전교과고요. 23입결은 이제 10과목만 이제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23입결만 기준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평균으로만 따지면 약 1.35예요. 여기도 똑같죠? 최소 2등급이 두 과목 이상은 잘 안 나온다. 평균으로 따져보면. 물론 이제 좀 뒤에 있는 비인기 학과라고 불리는 데까지 가면 좀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건설환경공학 정도예요. 가정교육과 정도. 요거 빼면 정보통신까지만 보세요. 그냥 1.58이에요. 오히려 굉장히 높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요 동국대를 쓸 때는 일단은 10과목이 거의 다 1등급이긴 해야 된다. 요건 기본 베이스에 이제 나머지 종합전형 형태가 이제 어떻게 잘 어우러져 있느냐. 요거를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0.01점의 간격이라고 하는 거에 2등급 학생들이 되게 자신있게 많이 도전하거든. 올 2등급 하면 올 1등급하고 너 그래봤자 0.01점 그게 차이 안 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닐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우리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약간 착각하게 좋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국대가 저도 매년 느끼는 건데 이렇게 10과목 상위 10과목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굉장한 기회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굉장한 함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진짜 올 2야. 올 2? 그런데 내가 동대 쓸 거야. 난 이 0.01이라고 하는 건 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판단한다면 정말 종합전형처럼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에서는 이거는 그냥 종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종합전형에 맞는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많이 따지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동대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들 안에서는 종합형 교과네? 라는 느낌인 거고 2등급부터는 종합이네. 이거 종합이다. 어차피 다 거기엔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 아니냐. 올 1 아니면 올 2 게임인 건데 0.01점? 그래 이거 그냥 무조건 종합 아니냐. 그러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만약 2등급에 내가 동대 쓸 거다 하면 이거 교과 생각하지 마라. 수능 최저도 없으니 어떻게 진짜 종합인 거지. 이제 그 다음 보는 이제 홍익대하고 숙명여대는 이제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학교들인데 여기도 좀 구별을 한다면 홍익대 수능 최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원래 우리가 알겠지만 요 라인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설명할 요 밑에 있는 라인 대학들은 전부 이합. 이합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위에 있었던 외대나 경희대도 이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합 4냐, 네. 이합 5냐, 이제부터 보여지는 뭐 국민대, 숭실대 이합 6이냐, 뭐 거기다 치면 이합 7이냐, 이합 8이냐 이렇게 가는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3합을 주장하는 학교가 이 홍익대예요. 실제로는 2022 학교장 추천자 전형에서는 인문계가 3합 7에 자연계 3합 8이었는데 작년까지 동일했거든요. 근데 올해 바꿨어요. 인문계열도 3합 8로 좀 한 단계 완화시켜줬죠. 아무래도 인문계 수능 최저가 박살이 나는 상황인 게 홍익대는 이제 판단한 거겠죠. 그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국수 영탐 하나 기준에서 3합 8 한국사는 4 이내라고 하는 수능 최저 걸려있고 대신 단순 교과 100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 한 원장님 매우 좋아하는 인문계열은 국영수 3합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만 반영을 합니다. 예, 한 원장님이 아주 좋아하는 분위기 좋아요. 교과 전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입시 패턴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되게 적합한 학교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마지노선이죠. 그쵸. 요 라인의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 최저만 정말 이 3합 8에 맞출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생각보다 조금 낮은 내신에서도 도전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쵸. 그리고 대학이 그거를 그렇게 노리는 거죠.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신도 내신이지만 확실히 좀 수능 학업 역량이 우수한 애들을 뽑고 싶다. 니네가 왔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마인드를 확실히 먹는 것 같은. 그러면 일단 인문계열부터 볼게요. 근데 우선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첫 번째가 뭐냐면 기존에는요 인문계열에서 뽑았던 학과가 되게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지만 수능 최저를 걸어놨는데 홍익대는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 걸려 있어요. 종합도 수능 최저 3화 8, 논술도 3화 8, 교과도 3화 8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교과를 쓸 거냐, 종합을 쓸 거냐, 논술을 쓸 거냐가 결정되냐? 본인 내신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내신이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이야? 그러면 나는 교과로 쓰는 거야. 근데 내가 2등급 중반에서 뭐 2등급 후반이야? 그럼 나는 일단 종합으로 쓰는 거야. 내가 3등급 넘어가. 그럼 나 논술 쓰는 거야. 왜? 최저로 똑같거든. 다 3화 8이야. 그냥 여기에 홍익대는 심플해. 어떻게 보면 내 내신과 내 상황 처짐을 알면은 내가 3화 8만 맞출 수 있으면 교과를 쓸지 종합을 쓸지 논술을 쓸지가 딱 정해져 있어.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 근데 자신이 없어. 3화파를 맞힐 자신이 없이 못 쓰는 거고. 홍대 안 쓰는 거지. 아예 못 쓰는 거고. 홍대 뭐 하겠어. 3화 8을 못 맞힐 건데. 네. 딱 그게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자율전공 경영 경제 법학만 뽑다가 올해 대거 늘렸어요. 학과들. 그래서 솔직히 올해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좀 알 수가 없어요. 변수적인 요소들이 껴있긴 한데 일단은 원래 주목도가 높았던 기존에 있었던 것들만의 우리가 평균으로만 따져서 얘기를 하면 요게 1.95예요. 대표 기준하면 21 입결 기준했을 때 1.95. 근데 22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3. 그리고 작년 23 입결 기준하면 2.0이에요. 지금 보이시고 있는 요 박스칸, 요 4개 학과들만 하면. 근데 이제 전체 평균하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전체 평균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수능 최저가 동일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올해 완화가 됐어요. 올해 요거보다 좀 그러니까 올해는 요거보다 내신 것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뭐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뭐 실제로 3화 8에 얼마나 도전할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따지면 2.08. 그럼 올해도 아마 결국에는 2등급 급초 라인에서 결정이 되지 않겠냐. 지원하는 애들 집단도 거의 비슷할 거고. 다만 변수가 하나 있죠. 올해 수능이 아무튼 난이도가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이거에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는 솔직히 기회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아무튼 킬러 문항을 없애거나 줄이고 변별력은 가릴 수 있다고 하지만 평이한 형태로 문제 형태를 낸다고 하면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의 가능성, 그러니까 진짜 맞추냐는 모르지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럼 지원자들이 대거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왜냐면 수시는 수능보다 전에 내가 원서를 쓰는 그렇죠. 거니까 내가 3학기부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여태까지 9월까지도 못 맞췄던 애들 중에서 쓰는 애들이 생긴다는 거지. 홍익대 학교장 추천은 왜 홍익대의 3화 8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신 등급 결과들이 나오냐. 결국에는 중대 쓰는 애들, 시립대 쓰는 애들들이 홍익대 쓴다고 보는 거예요. 3화 7을 노려. 그런데 불안하잖아. 그럼 3화 8, 3화 8은 나온 것 같아. 그러면 걔네들이 쓰고 3화 7을 못 맞추면 홍대를 가겠죠. 그냥 하나 써본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위에 5번 카드가 6번 카드가 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수능 최저로 3원 라인은 구성이 성균 서강, 그 다음에 중앙시립, 그 다음에 홍익대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 3원 라인으로 교과 전형으로 해서 나는 수시로 끝낼 거다. 난 이렇게 쓸 것 같은데. 그렇게. 응. 특히 1등급 중후반 1.7 이런 애들이 나 3학 6 맞추면 성서 일단 예비는 나오지 않겠나? 그럼 여기에 경위 하나 쓰면은 딱 맞는 거네. 뭐 경위를 쓸 수도 있고 뭐 외대를 쓸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수능 최저 진짜 폭망하면 어떡하지 하면은 여기 한 장은 종합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는 거죠. 내신이 1등급 중반 이상이다 하면 고려대 쓰겠지. 그러니까 여기 3원 라인은 이 구성 라인들이 설정이 되면 홍대를 6번 카드로 쓰는 게 가장 최적의 대안인 거야. 왜? 건대, 동대는 종합전형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게 변수가 많단 말이야. 서류평가 30%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숫자로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 라인, 이 6개. 그러니까 오히려 홍익대 학교장 추천은 그런 애들이 많을 거라 보여. 왜냐면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고려대부터, 아니면 성균관, 서강대, 중앙대, 시립대를 나는 종합으로 쓴다. 걔네들은 동국대, 건국대 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동국대, 건국대와 이 홍익대, 숙명여대 라인은 얘네들만의 이 분류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학교에 쓰는 구조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설계 구조로 알 수 있는 거죠. 위에가 다 종합이야,
동국대 공채 중에 하나 그치. 쓰는 거지. 더 뭐가 유리한지 판단하는 거겠죠. 반대로 나는 수능 최저인데 3합 라인이야? 그럼 홍대 쓰는 거고 2합 라인이다? 그럼 홍대 안 쓰겠지. 못 쓰니까. 그렇지. 그냥 과감하게 검대 동대로 돌리거나 아니면 그냥 확실한 카드라고 생각하고 밑에 있는 학교 한 장을 그냥 박아서 쓰겠다. 쓰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홍익대가 특이한 학교라는 거죠. 홍익대는 쓰는 애들 그러니까 3합 8인데 내신 컷이 2등급 2.2, 2.3까지 잘 안 넘어가는 거야. 70% 컷이 기준인데.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 왜 이 정도의 교과 성적 갖고 있는 애들이 여기까지 내려와? 당연히 중대 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노리고 썼던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추거나 최저를 맞췄는데도 떨어진 떨어져서 애들이 여기까지 밑으로 들어오는 거야. 내려와. 왜? 여기는 완전 교과백이잖아. 그치. 그러면 나라도 중앙대 쓰면 무조건 홍익대 쓰라고 할 거거든. 인문계 학부모님들 중에서 올해 요 영상을 혹시 보시고 지금 중앙대 교과를 노리고 있다. 무조건 홍대 한 장 쓰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심지어 홍대는 교과 단순 100에 국수형사 국수형 가니까. 그렇지. 특히 인문계 국수형사잖아. 그러면 정말 원하는 과 쓰세요. 자율전공이라는 것도 있고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냥 쓰셨으면 좋겠다. 홍대만 가도 나이스한 거니까. 아이, 그럼요. 그렇게 따져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연계는 아무래도 과가 좀 더 많죠. 그리고 자연계 평균하면 21이 2.0 그리고 22가 2.07 큰 차이 없죠. 그리고 작년 23이 5로 높아졌죠. 1.95 그러면 동일한 조건인데 내신 것이 아무튼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 숫자가 늘어났다고만 좀 판단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자연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소 서강 성균, 중앙시립, 홍익대 라인을 썼을 때 위에서 빠져가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의학계열까지 더 상위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계를 쓰는 애들은 컨셉상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솔직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 비율보다는 저는 성서부터 라인이 더 많을 거라 봅니다. 일본 하면 카드가. 자연계열은 확실히 고려대까지 노리고 쓴다. 왜? 그 위에 라인에 속된 얘기로 빵꾸 뜨지 않겠냐. 그치. 다 도망가면. 그러면 나도 자연계열 내가 1등급 중후반이다. 일단 나는 고려대부터 노릴 것 같아. 만약에 내가 3화만 노릴 수 있다고. 3합을 일단 노린다는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반영된 요소가 있어서 오히려 1.95까지 0.05지만 올라간 게 아닌가, 평균 자체가.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을 하죠. 그런 부분들에서 홍익대는 확실히, 홍익대가 1번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 그렇죠. 확실히 내신 컷들을 보시면 홍익대를 1번이라 생각한다는 건 대다수가 2.3, 2.4 정도 라인에서 홍익대 1번이라 생각하고 써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수능을 3과목을 준비해야 내가 되니까. 3화 8을 맞출 수 있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치동이나 뭐 어디 교육특구에서 2등급 중반 되는 애들이 무조건 홍익대 학교장 추천을 쓸라 할 거야. 왜? 3화 8은 될 것 같거든. 그런데 실제로 걔네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딱 붙을 수 있냐? 3화 8을 맞춰도 그거 쉽지 않다. 그렇지. 왜냐? 여기도 설계 구조가 그 위에 이미 쓰는 애들이 여기를 6번 쓰는 애들이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 홍익대는. 그래서 홍익대가 아무리 이 라인에서 교과의 수능 최저라고 하지만 요거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도 2.0, 2.1 이내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여기는 70% 컷인데도 요 정도 나오면 99% 컷 같이 간다고 해서 2.5가 붙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아요. 되게 촘촘하게 결국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왜? 진짜 교과 100이잖아요. 여기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숙제 남았잖아요. 숙제는 이제 여대니까 잠깐 이제 저희 얘기를 좀 번외로 나도 보고 위에 학교에서부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트리가 있네. 왜 카르텔이야? 트리가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위에는 그냥 그들만 하니까 근데 밑에까지 딱 들어보니까 어느 대학을 썼던 애들이 어디 쓰고 그래서 어디까지는 최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대 쓰는 애가 홍대 쓴다라는 거잖아.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쓰려 하는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구성이.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게 쓰는 애들은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되게 머리가 좋은 거야. 왜냐면 대다수 고대 쓰는 애들이 홍대를 어떻게 써? 안 써. 자존심 상하잖아. 왜 재수하고 말지. 한단 말이야. 이게 고대 쓰는 애들 입장에서는 중앙대도 안 써.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딱 학교들도 그렇게 일부러 짰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게 그 결이 있네. 그런데 결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영상 볼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다 있어. 아, 고대 쓰는 사람 흉대를 어떻게 써? 말이 안 되는 거야. 고대 쓰는 애가 솔직히 중앙대 왜 써? 말이 안 되는 거야. 야, 고대 쓰는 정도면 서영고 종합 쓰고 교과 쓰고 승부를 봐야지.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가 보는 가장 멍청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재수불사 네. 모르겠어. 그러면 그래 재수불사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 아니다라고 한다면 라인업을 조금 더 넓게 봐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게 여기서 보면은 고성서 중시 홍이라고 썼잖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나는 여기서 4개를 쓰고 예를 들어서 고성이나 서에서 하나 쓰고 고 쓰고 성 2개 쓰고 중이나 시 하나 고르고 4개 쓰고 나머지 2개를 조합을 쓸 것 같거든. 뭐 그렇게도 원래는 그렇게 조합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응. 그렇게 조합을 많이 권하지. 왜냐 그게 컨설팅도 욕을 들먹거든. 이렇게 한 장에 걸리는 거니까. 나도 내가 컨설팅 하지만 나도 그렇게 권해주거든. 다만 권해주는 거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또 차이가 있어요. 아니, 왜냐면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라인을 솔직히 잘 모르고 그냥 학교만 보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줄 세우기는 조금 힘드니까. 근데 나라면은 이제 대신 여기도 기준점은 하나 있죠. 만약에 진짜 1.5 이내다. 1.5 이내면 여기는 없어요. 에이, 그러니까 딱 그어지죠. 그어져. 걔네들은 빼고. 1.5 이내면 그게 없다고 보는데 나는 이제 지원하려거나 학과에 따라서는 중앙대나 시립대까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홍대는 좀 오바를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 라인의 핵심은 지금 보시는 평균 등급컷을 따져봤을 때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여기다 좀 정리를 해보면 최소 내가 만약 1.7에서 2.0 사이인 것 같다. 내가 후반대에서 2점 굉장히 극초다. 진짜 한 명 때문에 나 2등급인 거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요 정도 라인업에 걸리는 애들 입장에서는 저는 되게 넓게 스펙트럼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1.5보다 훨씬 스펙트럼 높게 여기서부터 나는 스타트 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고로 시작해서 종합 같은 교과 같은 경우는 홍으로 끝내라. 여기까지 3학을 만약에 자기가 노린다면 할 수가 있다면 3학을 노려서 최소 내가 대충 9월 모의고사까지 봤는데 3학 8은 무조건 나와. 잘하면 7도 나올 수 있고 6도 나올 수 있어 하는 애들. 그러면 고려대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그냥 초상향이다. 아니 뭐 걸리면 좋은 거고. 그런데 성균관대 성황대부터는 조금 냉정하게 쓰면 붙을 수 있어. 왜냐면 서류평가에서도 반영이 되니까. 중앙대 시립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되는 애들이 여기서 미스매치해서 잘못 쓰는 애들이 다 건대 쓰고 동대 썼다가 박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굳이 거기서 안고 갈 거면 차라리 나라면 홍익대 리스크를 안고 가겠어. 왜냐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솔직히 건대 갈래 홍대 갈래 그러면 애들 다 건대 쓰거든. 근데 완전히 다르잖아 이게 결이 그 입시 그 전략이. 그러니까 근데 학생들은 그냥 메인 밸류 보고 저는 그냥 건대 쓸래요 이렇게 하니까. 쓰면 좋지. 아니 써서 붙으면 좋지. 근데 빛냐 안 빛냐는 그렇지. 하늘이 지정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 혹시 3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3합을 노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가장 안일한 게 3합에서 2합 조합하는 거예요. 아 3합에다가 불안해서 2합. 경희대 쓴다. 경희대. 근데 이렇게 쓰면은 그 2합도 못 맞추는 애들이 있어 진짜. 그럼 아예 그냥 나는 좋아. 그럼 나의 목표는 3합. 그러면 3합 라인으로 그냥 저라면 그게. 왜냐면 그렇게 만약에 세팅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정시도 노려볼 수 있다. 그렇지. 아니면 정말 내가 만약에 올해 실패했어. 재수를 한다 해도 3합을 준비했잖아. 그렇죠. 재수 준비할 때 훨씬 더 이게 심플하거든.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물론 한 방에 가는 게 중요하지만 한 방에 갈 때 요즘은 한 방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거의 불가해.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예측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을 나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려워. 이게 어떻게 예측이 가능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루하루 바뀌어가고 하루하루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측이 좀 불가하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저는 구보를 해서 보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숙명여대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2대 빼고는 가장 높은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학생들 1등급에서는
여기가 진짜 자존심이에요. 예. 여기 미만은 안 씁니다. 중고등학교에도 안 쓰고, 솔직히 1등급 후반 애들 아니잖아? 1등급 중후, 아까 1.7 이 정도만 돼도 숙명여대 안 씁니다. 아, 그치. 왜냐면 이 라인에 쓸 학교들이 많잖아. 건대도 있고, 동대도 있고, 홍익대도 있어요. 솔직히 우선순위가 그쪽이라서. 대신 이 학교는 일단은 수능 최저가 있는데 이하 뭐예요? 경희대하고 똑같은 라인업이에요. 거기에 여기도 교과 100인데 다만 여기는 국수, 영사, 한과를 다 봅니다. 계열별이 아니에요. 전체 통합. 그래서 이거는 숙명여대가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저는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요. 경희대 떨어지면 와라. 여학생들. 니네가 이하 뭐를 맞췄는데 떨어진 거는 거기 그지 같은 서류평가 때문에 떨어진 거다. 우리 받아줄게. 우리 교과 100이다. 솔직히 이 메시지가 아니면은 이게 해석이 불가능한 거야. 아니, 그래서, 예. 여학생들 뭐, 경희대 떨어진 여학생들 다 와라. 왜냐면은 이대는 수능 최저가 없잖아. 네, 그쵸. 이대는 면접이 있는데. 예. 그러면 얘하고 지금 결이 비슷한 게 경희대밖에 없어. 그러니까 경희대하고 위에 외대밖에 없거든. 그 2합 4야. 그죠? 경희대 2합 5야. 그리고 얘도 2합 5야. 그러면 여기도 또 라인이 딱 정이 잡네. 근데 외대는 교과 단순 100인데 2합 4잖아. 그지? 그리고 경희대는 2합 5인데 서류평가 30%더. 근데 얘는 2합 5인데 100%. 우리는 교과 100이야. 그러면은 얘네가 얘기하는 메시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야, 외대하고 경희대 떨어지면 와. 딴 데 쓰지 마. 뭐 힘든데. 대신 얘네는 이 얘기는 거. 우리가 국민 숭실보다 좋잖아. 그렇지. 우리가 국민 숭실보다 좋은데 니네 국민대 가고 숭실대 갈 거야? 모여라 여학생들아. 얘 약간 이거 하는 거다. 모여라 꿈동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얘네는 나는 되게 심플해. 그러면서 오히려 정말 경희대 쓰거나 외대 조합으로 교과를 쓴다. 무조건 전 숙명여대 쓰라고 해요. 무조건 숙명 써라. 자꾸 건대 동대에 눈 돌리지 마라. 조합상 외대, 경희대, 숙명여대 라인업을 쓰는 게 솔직히 여학생들한테는 교과 전형 라인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합을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렇죠. 원래는 이제 여기에 밑에 이제 국민대나 숭실대를 연동하는 거겠죠. 만약에 연동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숙명여대가 어느 정도 이제 라인업 잡히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그러냐? 보세요. 입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는 애들 평균 집단이에요. 21 평균이 2.12. 22 평균이 2.18. 근데 23 작년 평균이 몇이냐? 2.05예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내신 컷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2.05면 아까 봤던 홍익대하고 큰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애들이 쓰는 게 보이냐면 지금 50% 컷도 있고 70% 컷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근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딱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1등급 거의 후반대예요. 뭐 이런 어문계열 학과들까지 가야지만 2등급 초반 정도 라인이 걸리지. 흔히 얘기하는 인기 학과들 기준으로 하면 다 2.0 이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 1등급 후반인 거죠. 그럼 1등급 후반이니까 숙명여대에 들어왔다? 여기가 1번 카드는 아니죠. 그럼 당연히 위에 경희대 썼을 거고, 그렇지. 외대 썼거나, 네. 아니면은 뭐, 종합전형으로, 삼합이 좀 어렵다 생각했으면, 중앙대나 시립대를 눌렀었겠죠. 그러니까 딱 뻔한 거야. 여기는 딱 정리가 돼.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라인, 요 비인기라고 해서 어문계열 얘네들은 딱 보면 2등급 초반 그치. 라인은 일반도 2등급 초반대에 있는 애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거의 2번, 3번 카드 안에 들어오는 거야. 전략적으로 숙대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솔직히 2등급 때 있는 애들이 숙대를 들어갔다? 교과로? 성공이지. 대박 성공하는 그러니까 딱 여기는 구성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에 내가 몇 번 카드를 여기를 썼는지가 대략적으로 보여요.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숙명여대는 무조건 라인업이 최소한 내가 경희대 교과를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라인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자연계열도 그러냐? 자연계도 그렇습니다. 21입결 평균하면 2.16이에요. 22 평균 기준 하면은 2.22. 근데 23 평균 기준 하면 올라갑니다. 똑같아요. 2.09. 그러니까 확실히 작년에는 수능 최저 충족률도 많이 올라갔다는 게 반증이 되고 있고, 이러한 교과 전형 위주인 학교들의 합격 내신 컷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에 있는 학교들과 다 연동되어 있는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애들도 똑똑해진 거지. 기존에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원래는 기존에 다 수평으로 수평으로 써가지고 마음을 졸였지. 수평으로 쓰다가 내가 중앙대 쓰면 경희대도 쓰고 그렇지. 시립대도 쓰고 무조건 라인 같이 써야 돼. 근데 인제는 애들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 위아래로 쓰. 약간은 수직적인 형태를 좀 일종의 다이아몬드 형태를 띠죠. 그랬네. 옛날에는 완전 이런 직사각형이었다고 얘기하면 지금은 약간은 요런 형태. 진짜 한 장 세게 노리고 내가 한 장 정도는 확실하게 박아놓고 나머지 라인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학교, 선호하는 학과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제 아이들도 이제는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이 3년치의 어떤 결과치들이 쌓이고 그 입시 결과들이 너무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만 한다, 뭐 컨설팅 하는 사람들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만 그 상황에서도 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만드는 게 중요하냐.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왜냐 평면 다이아몬드로 만들면 안 돼. 우리가 얘기하는 3D 입체 구조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잘 안 보시더라고. 못 보죠 아직. 여기 평면 다이아몬드까지는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수능 최저는 어떻게 걸려 있냐, 교과는 어떻게 반영을 해주냐, 종합평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계열 과목만 반영을 하냐 이런 것까지 다 보려면 이게 3D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3D 형태의 다이아몬드 구조로 입시 전략을 짜실 수 있다. 컨설팅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 그런 식으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이 좀 인식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둘둘둘이었잖아요. 상향 둘, 그냥 적정 둘, 하향 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유행은 끝난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그런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둘둘이라고 얘기해서 둘둘둘인 거지. 솔직히 뭐 둘둘둘이라고 해서 내가 가끔 보면은 둘둘둘 아닌 것도 많아. 근데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다만 둘둘둘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나의 합격의 카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은 좀 더 복잡해졌고 조금 더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들마다 교과 전형에도 이렇게 다 틀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 15개 정도 대학을 봤잖아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수능 최저가 비슷해도 교과가 틀리고 종합평가에서 어떤 학교는 정성평가를 진로만 하는 학교도 있고 다 하는 학교도 있고 반영비도 틀리고 바라보는 관점도 틀리고 다 틀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비슷하니까 하나로 퉁치지 하시면 안 된다. 그 안에서도 내가 잘하는 게 어떤 거냐, 내 생활기록부, 내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해서 조금 더 하나라도 확률이 더 높은 게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면 좀 높은 게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요런 영상이 좀 도움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고, 뭐 우리가 입시 결과에 대해서는 뭐 제 것뿐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요 부분 맞춰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건동홍숙이라고 하는 요 네 학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는 1번의 수능 최저. 내가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가능하냐가 우선은 건국대 동국대를 쓸 거냐 홍익대 숙명여대를 쓸 거냐를 우선은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저는 교과 내신이 아니에요. 일단 서류를 봐라. 내가 서류 평가 요소에서 아무튼 내가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를 보고 건대 동대를 쓸 건지. 그러니까 요 라인은 수능 최저를 맞추지 않을 거라고 하면은 일단은 교과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교과라 생각하고 건대 동대를 접근하지 마세요. 우선은 모집 단위에 내가 어울리는지를 일단 따져보세요. 그러고 나서 내신을 보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건동은 저는 솔직히 교과 전형을 생각 안 합니다. 말이 교과 전형이지 결국에는 교과 전형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반대로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이 라인은 확실한 카드가 홍대하고 숙명여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학부모님이랑 학생들이 거기까지를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